사실 뭐 중국의 그 산업이 사실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을 좀 많이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전기차가 요새 중국에서 좀 잘 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올해는 그 보조금 삭감이 큰 폭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5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해놨고,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마진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죠. 진짜 얇은 마진으로 운영이 되는 산업인데 보조금이 큰 폭으로 삭감이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말씀을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잘한다고 했을 때 그건 완성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간 뭐 전기차 산업이 다운턴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그 완성차 벤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물밑에 흐르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큰 그림을 잡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 산업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모든 이제 초기 성장 소위 유치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산업이 재벌을 못 쓰잖아요. 그때 보조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마진이 크게 좌우됩니다. 근데 이거는 업턴, 다운턴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다운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조금 삭감이 아주 큰 폭이었죠. 50%가 삭감이 됐으니까 이거를 수용하고 이거를 이제 충격을 흡수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운턴인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내년 이후에는 이 흡수가 되는 거죠. 이미 다들 사람들이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해왔고, 올해 더욱 더 많이 했고, 내년 이후가 되면 이 보조금 삭감의 규모가 뭐 지금 대충 보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전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는 보조금이 아예 없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마지막 고비랄까? 근데 그걸 그걸 지나고 나면 보조금과 별도로 움직이는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상황이 어려운 거는 보조금 사이클에서 보조금 삭감이 심하게 들어온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산업 전반의 발전과는 전혀 무관하다. 왜냐하면 산업은 그냥 발전되고 있거든요. 계속 그 코스트 원가 절감하고 있고, 산업은 계속 인프라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조금 사이클을 한번 겪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별로 부정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너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만 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 원유를 사용처를 보면 50% 정도는 운송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승용차로 쓰는 것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걸로 커머셜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유의 상당 부분이 운송용으로 쓰이는데, 문제는 중국이 원유가 별로 없어요. 있는데 또 코스트가 훨씬 높습니다. 중동, 심지어는 미국의 셰일가스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가 약간만 낮아지면 바로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그 원유 산업은 원래 많지도 않고, 있는 것조차도 생산성이 없어요. 원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분쟁, 뭐 중동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처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운송용 기관에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그럼 전기차가 답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두 번째는 환경오염이죠. 환경오염의 대기, 뭐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한 3분의 1은 PM2.5의 원인은, 오염원은 차에서 나옵니다. 한 35% 정도?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워낙 심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 좀 트라우마 좀 심한 표현이고, 많이 좀 아파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자동차라는 게 엄청난 산업이잖아요. 그 연간 산업 전후반까지 하면은 굉장히 큰 산업이고, 실제로 한 연간 한 2 트릴리언 정도 되는 2,000조가 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거가 이만한 단일 산업에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영역에서 중국이 잘하고 있느냐?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수출을 못합니다.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를 저희가 안 쓰잖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합작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에 폭스바겐, 뭐 도요타, 현대차도 마찬가지 중국에 들어가서 로컬 기업 50대 50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중국에서 생산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수용은 다 채우는데 막상 이 차가 해외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 못 나오냐? 그 합작사 입장에서는 뭐 이미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독일에도 공장이 있고 한데 굳이 중국에서 생산된 거를 해외에 수출할 요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50%의 이익을 떼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여기까지 세계 1위, 연간 2,500만 대 이상의 대형 세계 1위 생산 국가가 됐는데 또 막상 수출을 못합니다. 수출을 못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이 수출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런 합작 구조.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 엔진차에서는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는 절망감. 이 뭐 독일이나 일본의 그 장인 정신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건 팔 뒤집어 보고 싶은 거죠. 엔진차는 도저히 승부가 안 나니까 전기차로 가자.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고 이게 전기전자, 전장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국이 건 또 잘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승부를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차세대 수출 전략으로 산업으로 전기차를 꼽는 거죠. 지금은 내수용인데 중국인들 정책 당국자들의 머릿속에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수출로 하고 싶어 해요. 수출 전략 산업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그 단순 제조업으로는 수출이 안 되니까 이제 하이텍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인들 머릿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 안보, 도시의 대기 오염 해결, 그리고 수출 산업 육성. 이거에 제일 잘 맞는 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갈 겁니다. 네, 너무나 이게 목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게 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엔진은 아시겠지만 합작사라고 하더라도 엔진은 안 나줘요. 그러니까 도요타나 뭐 복스바겐이나 BMW 그냥 자기들이 엔진을 자국에서 만들어 수출을 하거나 중국에 있더라도 자기들이 오너십을 갖고 있는 그 법인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중국 합작사 혹은 중국 사람들이 그거로부터 기술을 체득하고 캐치업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환경인 거죠. 그 너무나 당연한 게 그 핵심 그 내연기관 핵심이 그렇죠. 엔진 트랜스미션 아닙니까? 이거를 왜 넘겨줍니까?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그걸 원하고 또 이쪽 입장에서 그걸 계속 방어하고 그게 이제 진짜 20년 동안 계속돼 왔던 것이고 트럼프가 이번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니네 합작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절대 하지 마 이런 거를 지금 그게 이제 양국 간의 협상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합작사에서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합작사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50%의 그 이사가 중국인이면 그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 이전 이런 걸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맥락에서 또 미중 분쟁이 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뭐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 입장에서는 자기 핵심 기술을 줄 이유가 없죠.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트랜스미션 엔진을 그냥 그 스킵하고 싶어해요. 여기를 그냥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하고 그 다음 단계는 배터리가 중요하고요. 모터 중요하고 근데 뭐 이 배터리 모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매우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또 노하우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엔진만큼 복잡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다 BMS가 중요한데 BMS라고 하는 거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수많은 배터리들을 연결해서 최적화시키는 거죠. 에너지도 최적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열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애들이 테슬라인 건데 중국 애들이 그걸 캐치업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IT 전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측면인데 엔지니어들이 투입이 되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배터리랑 모터는 쉬운 것 같고 BMS는 좀 시간을 들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나머지 부품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여러 가지 부품 예를 들어서 참고로 그 자동차 유리는요 중국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일부는 이미 중국이 잘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핵심적인 건 못하는 거죠. 전기차로 가버리면 좋은 거죠. 어차피 나머지는 또 중국이 잘하고 있었고 그 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참고로 기술 격차도 네, 작고. 네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 중국이 잘 올라왔어요. 만약에 중국이 배터리 부분에서 이렇게 잘 올라오지 못했으면 이 정도로 푸시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터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 어셈블리 네. 혹은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CATL입니다. 네, CATL 이미 세계 이 물량이나 뭐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죠. 일본의 파나소닉이랑 1등, 2등을 지금 번갈아 가며 하고 있는 건데 1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CATL이 상장돼 있는 회사인가요? 네, 상장되어 네네, 있습니다. 네네. 작년에 상장이 됐고요. 본토에 네네. 중국 본토에 상장돼 네네.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시장에서는 이제 마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마진이 워낙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네. 마진이 얼마까지 떨어져야지 정상화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CATL의 존재감, 위상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CATL 외에 대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자꾸 그래서 정부에 압력 넣는 게 LG나 삼성 같은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업체들을 좀 받아줘라. 이게 사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로비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하간 중국은 배터리 산업에서 이미 글로벌 챔피언을 가졌어요. CATL이라는 거를. 이것 때문에 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배터리 가졌다 이미. 우리는 배터리 산업을 이미 가졌고 CATL이 주도해서 나머지 서플라이 체인이 다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터리 산업은 가졌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면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차 산업이 그 자연스러운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미래 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 보조금이 우선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보는 전기차 산업은 인프라인 것 같아요. 인프라를 깔아주느냐 아니냐가 네. 그 산업의 발달을 좌우하는데 중국은 그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주는 보조금도 네. 상당 수준이었고 뭐 1,000만 원이 넘은 수준이었고 네. 두 번째는 충전소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중국이 엄청 깔았어요. 중국인들의 목표는 뭐냐면 2020년까지 전기차 한 대당 충전기 하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를 살 때 가장 큰 고민이 사실 충전에 대한 네. 거예요. 주행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행거리에 대한 고민은 충전기에 대한 고민이랑 동일합니다. 만약에 충전기가 충분히 있으면 주행거리는 300km가 돼도 문제가 없어요. 뭐 지금 나오는 차는 500km대입니다만 300km가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하루에 기껏해 50km 잘해야 100km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밤에 충전하면 돼요. 근데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많으면요.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전기차 한 대당 한 대꼴로 이게 과잉이에요. 과잉.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깔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충전소를 충분히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인상적인 거예요. 네.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도 열심히 합니다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네. 충전소 인프라를 까는 게 보이진 않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보다도 훨씬 네, 그 숫자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밀도나 이런 걸 보면 중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네. 이걸 하려면 뭐냐? 처음 정부가 움직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민 어떤 뭐 단지라든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고 뭐 관공서를 포함 이걸 설득하고 그 과연 시행령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힘이 세야죠. 네. 예. 기존의 어떤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 힘이 세니까 더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권위주의라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네. 장점이 있죠. 네. 뭐 권위주의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산업 성장 육성과 관련해서는 장점이 좀 보이죠.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전기차 인프라는 잘 까는 것 같아요. 잘 깔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전기차를 구매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미 글로벌 허브가 중국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원자재를 조달한다거나 부품을 만든다거나 조립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충전소 같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네. 얼마나 많은 논문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다 중국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더 왜 중국이 전기차 글로벌 허브가 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중국이 기본적인 원자재 상당 부분을 장악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예를 들어서 코발트나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그 아프리카의 콩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전 세계 매장량 60%가 그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잡았다는 이유는 뭐냐? 거기서 채굴 하는 마이닝 회사들을 중국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주요 원자재 기업들의 관련된 원자재 기업들의 지분은 대부분이 중국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희귀광물이에요. 이번에도 뭐 그 미중 간에 분쟁하면서 중국이 희귀광물 수출 금지를 카드로 꺼낼까 말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잖아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시그널이 됩니다. 뭐냐면 전기차에도 희귀광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제 자석류, 자석류가 들어가는데 연구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희귀광물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뭐 70% 정도는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잘 아시겠지만 모터의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거를 희귀광물을 최대한 안 쓰고 전기 모터를 만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러면 성능이 안 나온다는 게 이제 중론이고, 결국은 써야 돼요. 써야지 훨씬 더 좋은 성능의 모터가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간 희귀광물의 7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모터를 만드는 공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랑 갈등이 생겨서 희귀광물을 수입을 못해요. 그럼 생산을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라면 기업인들은 전기차 관련된 공장을 중국에 세워야 되겠죠. 그 리스크를 모르진 않으니까 지금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은 니네한테 수출 금지 할 거야.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중국에 해야겠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걸 미리 이제 중국이 확보를 했다는 게 더 무서운 것이고, 이게 아마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독일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 다음으로 독일이 어떻게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하는 걸 보면은 전체 독일 투자액의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합니다. 자국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상당 부분 자국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 투자액의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다 되어 있고, 희귀광물도 거기 있고,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걸 구하기도 중국이 쉽고, CATL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도 중국이랑 같이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전기차에 대해서 시리어스하다, 내가 진짜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중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